안녕하세요. 비바이바 윤청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그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알았을 때에도 간단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정리하게 되는 이 형용사 상당 어구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도 개괄적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게 있다 알아두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그렇게 명사가 있을 때 명사를 설명하는 수식하는 말로 붙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각각의 문장들 보도록 하지요. 자, 1번. 자, 명사 다음에 전치사와 명사의 전명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구로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전치사는 명사와 만나면 수식어구, 떨거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전 맹구예요 하면서 전 떨거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식어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명사를 수식할 때가 형용사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명사 이외의 말을 수식할 때가 부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는 명사만 만나면 맹구가 됩니다. 떨거지가 되어 수식어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죠.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전맹구는 수식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the book 첫머리 명사 주어입니다. 그 책, 그 다음 on the desk. 그쵸? 딱 보다시피 전치사와 명사가 만난 형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수식, 그죠? 예, 수식, 그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is my brother's. 내 동생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전명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자. 됐지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해 줍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이번에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자, 역시 간단한 복습. 자, to와 동사의 원형이 만나면 이 자체가 한 덩어리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의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말이다 라고 했어요. 명사일 때는 어미가 어떤 식으로 변한 것이다? 뭐 하다라는 이 어미가 하는 것, 그죠? 하기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형용사 자리에 있을 때는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부사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간단하게만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준동사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자리를 가지고서 그 역할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의 이 명사 다음에 오는 이 투부정사의 자리는요. 바로 명사의 앞부분 뒤에 놓여 있으니까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 I have something. 나는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 문장 끝냈다 쳐보세요. 야, 내가 뭔가를 갖고 있거든? 뭐? 하고 설명이 필요하죠. 문장을 다 얘기한 것 같았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omething이 뭔지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가 뭐지? 예,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투부정사와 같은 형태가 보인다면은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할, 그죠? do는 하다인데 do에 to가 붙는 즉시 어미가 바뀌더라. 형용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뭔가를 갖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태가 나오면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자, 그 다음 3번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는 이번에는 ing라고 하는 형태가 있네요. 역시 준동사 형태라 그랬습니다.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순간 뭐뭐 하다라는 이 말에 어미가 변화를 하더라. 그래서 역시 이 형태가 되면서 문장에서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사용을 하는 말이 되게 된다. 그럴 때 명사일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예. 그 다음 이때는 뭐뭐 하는, 뭐 하는 중인, 뭐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사의 자리 있을 때는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역시 맛보기 이런 형태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만 챙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 ing라고 하는 형태는 위에 봤던 이 전치사와 토부정사라고 하는 이 형태는 뒤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만 봤는데요. ing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 올 때도 있고요. 뒤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ing 형태는 이렇게 거의 일반 형용사인 것처럼 말이죠.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는 말로 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언제 그러면 앞에 오고 언제 뒤에 올 수 있느냐?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알아두면요. 보통 ing 형태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개별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pretty girl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뒤에 올 때는 말이죠. 뒤에 플러스 알파에 어떤 말이 더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의미 단위가 조금 더 연결되어서 한 덩어리로 의미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구의 형태를 이루게 있을 때는 뒤에서 보통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일단 그렇구나 정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 문장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don't disturb the sleeping baby라고 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라. 자, 동사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목적어 덩어리지요. 그렇죠? 관사는 명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명사 오는 데까지가 한 덩어리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명사의 앞에 있는 ing의 형태네요. 명사의 앞에 있는 ing입니다. 그죠? 네, 바로 명사의 앞에 있는 ing 형태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의 자리에 해당이 되니까 오른쪽이 해석 중에 바로 형용사 자리 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죠? 뭐 하는 중인, 뭐 하고 있는 이런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leep 하면 자다니까 자고 있는 아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방해하지 마라. 그죠? 자는 애기 깨우면 어우 힘듭니다. 그죠? 다시 재우려면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마치 the pretty baby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죠. The people, 사람들입니다. 자, 명사, 주어인 명사의 바로 뒤에 ing가 붙은 형태가 나왔네요. 그쵸? 자, 명사의 뒤에 있는 ing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앞 혹은 뒤에 있는 말은 수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 뒤에까지의 내용이 형용사의 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덩어리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 in this village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살아간다라는 이 동작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냐를 덧붙여서 같은 이제 한 덩어리의 의미 단위로 연결시키고 있는 개념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산다가 되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하나의 전체 의미 덩어리로 붙어 있는
구의 형태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의미 단위로 더 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놓는 거지 앞에 놓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 앞에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Living in this village, the people.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면 뭐 the living in this village people.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주부 are engaged in, be engaged in 어디에 종사하다. 그죠? 자, 뭐에 종사하느냐? agriculture,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ing라는 형태가 명사의 앞 혹은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 될 수 있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이번에는 pp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과거분사라고 하는 형태죠. 과거분사 역시 방금 봤던 ing와 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태인데 바로 ing라는 이 형태가 형용사 자리에 쓰였을 때 이름이 현재분사예요. 현재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pp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는 원래 이 ing에 bpp의 수동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bpp라는 수동의 형태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ing가 비동사 자리에 같이 겹쳐 들어가면서 말이죠. being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 합쳐져서 말이죠. being pp였던 건데 이 being은 자주 생략을 시키게 됩니다. being은 없어도 pp의 형태만으로도 소위 수동이나 완료의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즉 수동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뭐 완료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위에 이제 ing가 나왔을 때와의 해석에서 결국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수동 완료의 개념이 추가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되다라는 말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ing가 아니라 동사의 pp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말이죠. 원래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로서 bpp, 수동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니라 그 해석을 되다의 개념으로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pp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 있을 때는 하는이 아니라 되는 이라고 하면 되고요. 역시 되고 있는, 되는 중인 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 혹은 되어진.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는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역시 하다가 아니라 되다 하니까 되면서 혹은 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ing의 수동인 bpp가 결합이 된 형태였는데 말이죠. 이 being이 생략되고 pp만 남은 형태라고 일단 간단히 이해를 해줍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예문 다시 보죠. 결국 ing에서 나온 말이니까 ing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다 수식할 수 있던 것처럼 pp라는 형태도 말이죠. 명사의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똑같아요. 위에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내용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뒤에서 놓인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단독으로 왔을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뒤에서 이렇게 놓일 때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내용이 같이 와서 구를 이루면서 뒤에서 수식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구라는 이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의미 단위로 쓰일 때는 무조건 뒤쪽에서 수식한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1, 2번도 그래서 뒤에 놓였던 겁니다. 전치사 명사 두 단어잖아요. 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했던 거고요. to 부정사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두 단어니까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서만 수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맥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하지요. 자, 예문.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re were 유도부사 there이 이끄는 문장이라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정도만. there were 하면 있었다. 과거시로. 자, 있었다. 그 다음에 a number of 많은 wounded soldiers. 그래서 이게 a number of는 그냥 many라는 형용사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많은. 그 다음에 wounded soldi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로 온 거죠. 그래서 부상당한 wound 하면 상처 입히다, 부상시키다인데 wound 되어진 겁니다. 그죠? BPP로 개념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히다가 아니라 상처 입혀지다, 즉 상처 입다, 상처 당하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를 당한, 즉 부상당한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상된, 부상되어진, 부상당한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look at, 봐라. mountain, 산을 봐라. 그 다음 covered, PP 형태로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눈으로, 그죠? 뒤덮이긴 뒤덮였는데 그냥 뒤덮인하고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없다 쳐봅시다. 그냥 뒤덮인 산을 봐라. 이상해요. 의미 단위가 조금 더 붙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의미 단위가 더 붙어서 구를 이루는 형태로 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뒤덮인, cover 하면 덮다니까 PP가 되면 수동의 개념으로 덮여지다 해서 뒤덮여진이 되는 거지요. 눈으로 뒤덮인 산을 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잠깐 곁다리 지식 하나 얘기하면요. 이 ed라는 형태가 때로는 동사의 과거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또 지금 문장처럼 과거 분사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달리 부른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쵸?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 ed가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형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 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은 일단은 이 ed 형태가 과거형도 될 수 있고 과거 분사형도 될 수 있다 정도로만 가볍게 알아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번에는 이제 that이라고 하는 절이 이끄는 형태입니다. 자, 이 that이 이끄는 형태는 참 다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에도 that절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자리에도 바로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뭐라 그랬죠? 자리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그때 달라요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명사 다음에 놓여있는 자리니까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는 that입니다. 이때는 소위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뭔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명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다. 그래서 관계 시켜준 절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를 하지요. 자, 그래서 예문 these are the cakes. these 이것들이 are 뭐다? cake들이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케이크이다. 그래. 보니까 케이크 맞네.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인지 설명을 좀 더 하고자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명사 다음에 that이 이끄는 이런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진 절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that이 이끄는 이 절 전체를 우리는 앞에 케이크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형용사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다? 케이크이다. 어떤 케이크냐 하면은 바로 그녀가 직접 자신이 직접 만든 케이크이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알았죠?
최대한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달라진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대시 끄는 이러한 절이 명사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는 이 명사 다음의 대절을 형용사절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자. 요 정도를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사 다음에 이제 WH가 이끄는 절,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역시 명사 덩어리에도 나왔던 놈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 쓸 때는 의문사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명사의 이번에는 뒤에 나와 있는 WH가 이끄는 절의 형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역시 명사와 관계 있는 절을 이끈다 해서 이놈 이름도 역시나 관계사라고 봅니다. 관계사.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관련해서 수식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절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은 기본이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 명사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에 이름처럼 서로 관계가 있을 때예요. 관계가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관련성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결국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일 때에 who가 와야 관련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who 이하의 절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뭐 여기에는 뭐 사물이 있는데 who가 있다면 이건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건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수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일 때 수식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물인 경우는 그렇다면은 바로 which 같은 이런 형태가 이끄는 절이 왔을 때 관련 있는 것으로 수식해야 되고요. 또 뭐 시간의 표현이 있을 때 뭐 the day나 the time 뭐 이런 거에 있을 때에 시간과 관련한 when이 이끄는 절이 나올 때 바로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형용사절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명사와 놓였을 때 그럴 때 수식한다 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죠. 그래서 he shot the tiger. 그가 쐈대요. 호랑이를 쐈습니다. 호랑이, 동물도 사물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 다음에 위치, 사물 다음에 위치니까 뭐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인지 설명을 하려는 거네 생각하고 어떤 호랑이냐 이렇게 수식합니다. came 나왔죠. out of 어디 바깥으로 정글 바깥으로 나왔던 호랑이를 쐈다 그런 얘기죠. 됐죠. 그 정도. 그다음 we visited the house. 자, 우리가 visit 방문했답니다.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자, 집 장소죠. 장소. 그죠? 자, 이렇게 이 장소의 명사 다음에 where입니다. 장소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hou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그래서 우리는 방문했다 집을 어떤 집인데 artist가 was born 태어난 그죠? 예술가가 태어난 그 집을 방문했다 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봤다라는 거지요.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가지요. 자, 첫 번째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이더라. 알았죠?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형태가 또 형용사 상당어구더라. 그 다음에 명사의 앞에 있는 ing나 명사의 뒤에 있는 ing가 이끄는 부분이 형용사 상당어구더라. 그 다음 명사의 앞에 있는 pp라고 하는 형태 또 명사의 뒤에 있는 pp라고 하는 형태가 형용사 상당어구더라. 자, 그 다음에 자 명사 다음에 that이 이끄는 절 형용사더라. 명사 다음에 WH가 이끄는 절 형용사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해두고요.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